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29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마지막 경마 주간이네요. 자, 전국적으로 장맛비의 영향으로 주로 컨디션의 면밀한 체크가 요구가 됩니다. 또한 이번 주는 월말 경마답게 부산, 제주, 각 마방마다 가용자원의 총동원령을 내린 뒤 전형적인 월말 경마 흐름입니다. 편성 강도가 상당히 높아진 형국이기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접근해야 될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변수로 인해서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경주, 매경주,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살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 말은 주행심사 때 거의 추진 없이 잡고 그냥 출발을 했고 굉장히 소극적인 주행 그리고 외곽까지 돌면서도 끝까지 뒷심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11번마 이스트 윈드 이스트 윈드가 가장 주목받는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주행 심사에선 다소 둔탁했지만 실전 자체에선 기본기가 좋은 탄력의 마필이죠. 외곽 11번 이스트 윈드도 자, 출발 이후 외측 삐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밀어선입,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하며 더딘 변화를 보였죠. 이번 PK9 같은 경우 초반 스피드가 꽤 좋은 유형으로 판단하고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서는 말들 보내주고 2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주행시사처럼 정상 출발만 해낸다면 초반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마 블랙에로 직전에 좀 아쉬웠던 것은 모래를 맞으니까 좀 덜 뛰더라고요. 모래 피한 선행이든 이선 외곽 좀 전개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 4번 퍼펙트 에이스와 함께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이 5번 블랙 에로우가 되겠죠.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최대 맥스, 그러니까 많이 달아봤던 부중이 64.5긴 합니다만 그때 경기력도 나쁘진 않았었고요. 65의 부중을 극복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도 상대 앞을 역시 부중이었고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들 있는 경주라면 포스 2.0 미인 세상은 4번 견인불별과 8번 비범이 옥신각신 선두권 경험 레이스를 펼칠 때 내측에서 힘한배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중심권의 안정적인 전력이 1번 미인 세상으로 보입니다. 비록 안쪽에 4번 견인불발도 빠른 말이긴 하지만 잠재력이 충분한 8번 비범은 이번에도 앞선 전개 후에 경쟁력 발휘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신예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 전력에게도 눈길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단거리 검증된 말도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 이번에 실전 변화 타이밍이 도래한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 종합해서 1경주는 백동일 의원의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 제가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마리 출전, 최단거리 1000m로 좀 치러지고 있는 경주인데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기반으로 뛰어주는 마필들이 몇 도 보이지만 그중에서 선입력과 추입력을 갖춘 5번마 킹스파워가
가장 눈에 띄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조 강영근 마반에서 외곽에 있는 11번 그레이트 킹과 이제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킹스파워의 장점 자체는 빠른 페이스에서의 선입력 이후에 추임력이죠. 실전 3전 이후에 평골절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고 그 이후 그 기간 동안 거세를 담행하면서 마패를 다져왔던 전력입니다. 공백전 자체에서 이제 22조에서 2조로 이적하고 나서 아쉬웠던 3위 이후 직전 경주 시종 선두권과 싸워주는 전개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이겨냈던 모습인데요. 사실 선행권을 나설 마필들이 몇 도 포진돼 있지만 여유가 크진 않습니다. 흐름 자체에 밀리지 않는 계속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온마 킹스파워는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능력 자체를 성장세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후차권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8번마 다크 템플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데뷔전은 아쉬웠던 좀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다라면 최근 늘어났던 1302번의 경주를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아쉽게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자체가 10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번 경주에선 가지고 있는 마필의 탄력이라면 선행을 나서도 좋지만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8번마 다크 템플러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편성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르네상스맨과 3번마 조이풀 메모리도 조심하셔야 될 편성으로 강조드립니다. 르네상스맨이란 마필 자체는 초반에 가볍게 선두권 이사를 가담을 하면서도 종반까지 지세를 지켜왔던 전력이기도 한데요. 여유감 자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지만 훈련을 통한 보강은 충분했기 때문에 게이트 일권을 활용한 선두권 공략 충분한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고 3번마 조이풀 메모리란 마필 자체는 작년 11월에 입상 이후에 변화가 좀 더딘 모습은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주폭을 살려나오고 있는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 이후에 파행이 약간 있어서 이제 휴양기를 가졌고 33조에서 이제 22조로 마방 이적을 했는데요. 재검 때 모습 자체는 완성도 높은 모습에 볼에 대한 반응까지 스피드에 대한 변화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백전 치르지만 기본 기종은 3번마 조이풀 메모리도 강조를 드릴 편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편성 자체와 전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오브마 킹스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잠재력 좋은 8번마 다크 템플러와 안쪽 신의 전력 르네상스맨과 3번마 조이풀 메모리의 기본 능력까지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가장 중심마로 언급해 주신 5번 킹스파워는 저 역시 뭐 충분히 이번 경주 좋은 성적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선 경주 출발도 안 좋았고 하지만 이번 경주 정상 출발 후에 선입권에서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8번 다크 템플러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늘어난 1300m 경주에서는 오버페이스로 막판에 좀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 선입전개라면 뒷심발이까지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복병은 9번 클로버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비로 불량주로가 예측이 됩니다. 초반 스피드만큼은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가장 앞서는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습 선행이라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복병으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번 경주에서 백동일 위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은 6번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직전 경주는 착지 불량으로 출발을 좀 안 좋았습니다. 출발이 안 좋았고 선행을 실패했고 그만큼 이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불량주로고 안쪽에 빠른 말 4번 썬더 샤워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행을 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선행이 아니더라도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가장 고민했던 마필이 6번 브레이킹 뉴스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5번째 정도의 마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뭐 발주가 크게 나빴다라고 하지는 좀 생각이 안 드네요. 아무튼 2연을 잘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습니다만 저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바깥에 있는 클로버킹과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서로 충분히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선행만 마필들도 이 외선에 있는 마필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거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클로버킹은 직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브레이킹 뉴스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도 이 마필 자체가 당일 마체 상태만 괜찮다라면 기본적으로 입상권 자체에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눈에 확 띄는 이제 선행만은 있습니다만 앞선이 약해 보입니다. 4번 썬더샤워나 9번 컬러버킨이 선두 주도 레이스 쟁탈전을 펼칠 텐데 자, 그런 가운데 5번 킹스파워가 평골절 골편 제거 수술 이후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으로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그렇죠. 당시에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2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직선에서 채찍 등력 추진 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흐름 빠른 최단거리 레이스를 이미 극복해낸 전력이죠. 따라가는 전개로 5번 이 킹스파워 당연히 요 편성, 요 전개 구도에서는 입상한 자리 정말 유력시가 되네요.
거리 내린 8번 다크 템플러 연달아 함차기 아쉬움. 이번에 최단 거리로 내렸기 때문에 앞선에서 끈끈함을 보일 8번 다크 템플러가 되겠죠. 신마 한두를 좀 더 강조드려봅니다. 2번 르네상스 맨입니다. 액톤파크와 솔티유의 배합으로 교합으로 나온 자마인데 자 모막 이 솔티유 상당히 종빈마가 상당히 능력 우수한 그런 모마의 혈통입니다. 서울의 더블 드래곤은 즉 매니피어의 배합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액톤파크와의 배합으로 나온 이 2번 르네상스맨 혈통 기대치는 충분하고요. 주행 심사 때 아주 여유로운 경주 능력을 보였습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 따라가며 막판에 잡고 여유를 부렸죠. 자, 2번 르네상스맨이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다시금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3번 조이풀 메모리도 마방 이적 이후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으로 주행 심사를 치렀고요. 자, 이미 1300m까지 따라가는 전개로 입상을 해본 전력이 있기에 이 3번 조이풀 메모리까지 다시금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결국 부산 1경주는요. 흐름 빠른 최단거리 레이스 따라가는 전개로 직전에 검증된 전력이죠. 5번 킹스 파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전한 모두가 3세 마이고요. 실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직전에 1600m 중거리 입상했던 이 전력도 한두가 있죠. 자, 그 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될 텐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부산 2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바로 8번 블랙실드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착지 불량으로 착지 불량 후에 연말을 피하면서 출발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경주 후에 왼쪽 뒷다리에 저름까지 확인되면서 여러모로 여건이 안 좋은 그런 경주를 치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말씀드렸듯이 불량주로가 예측이 되고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 후에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11번 킥 고잉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고개를 들면서 출발이 안 좋았고 또 충돌까지 하면서 출발이 매우 실패했는데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발만 해낸다면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뒷심 발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또 도전할 수 있는 말 7번 성산 사이먼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내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출발도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도 100m 정도까지 계속 내측으로 기대면서 펜스까지 기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선에서는 매우 좋은 추임력을 발휘를 했던 말입니다. 이후에 5월 달에 사실 출전 예정이었는데 왼쪽 앞다리 저름으로 출전이 취소가 됐고 하지만 이후에 훈련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이상 없는 모습. 그 다음에 출발 훈련도 매우 양호한 모습 속에 마쳤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제대로 된 경주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파티 위너라는 말에 데뷔전 잠재력을 보여준 만큼 선입 후에 뒷심 발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가벼운 주로에서 선행 편선을 만나서 버틸 수 있는 8번 블랙실드를 중심으로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11번 킥고잉, 7번 성산 사이먼, 여기에 4번 파티 위너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을 합니다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실드, 킵고잉, 선사사이면 다 좋아요. 선행, 선입, 추입 다 앞서 입상권에 도전 세력을 저희 씨도 동의를 하는데 왜 이 마필을 언급 안 하실까요? 3번은 머니 블랙홀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능력 미달로 능력 미달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전 공백전 1600을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추진 없이 내측 선임을 가담을 했고 종반에서까지 여유가 많았죠. 함께 뛰었던 기적의 덕투만 승급전 입상했습니다. 같이 뛰었던 뉴디 엑스트림, 익스프레시브, 하위권에 있었던 마하 머제스티까지도 입상을 했어요. 당시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불량주로 여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좋아진 모습이고 빠른 마필 없는 내측 선임, 이번 경기 머니 블랙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는데 배제하신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예, 3번 머니 블랙홀 같은 경우엔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변을 일으키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직전 경주 1600m라는 점에서 경주 흐름이 꽤 느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적 전개까지 또 해냈습니다. 인코스에서. 근데 사실 데뷔전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무너진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 흐름이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느린 흐름에서 굉장히 선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불량주로의 빠른 말들 앞선에서 이끌고 갈 경우에 과연 그 흐름을 과연 이겨내고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뭐 지금 이 페이스 자체가 그래요. 10월 달에 뭐 빨랐던 페이스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그냥 느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8번 블랙실드 하나 빠르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느립니다. 데뷔전 오히려 직전 경주 보이던 머니블랙홀의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 직전처럼 편한 선이 분명히 보장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흐름이 그렇게까지 느리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로도 불량 주로에다가 8번 블랙실드가 어느 정도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말이고 또 10번 썬더글로리 같은 경우도 제가 5두의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는데 복병 정도로는 보고 있지만 이 말도 사실 초반 스피드나 중속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구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선에서 어느 정도의 좀 페이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말이 그 페이스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위원간 대립각이 극명하죠. 저도 이게 3번 머니블랙홀은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8번 블랙실드 제외하고는 빠른 말도 없고 3번 머니블랙홀은 직전에 1600m 거리 인코스에서 초반 후미에 있다가 코너에서 2선 가다마는 월등한 중속 스피드까지 장착된 모습으로 1600m 그 어려운 거리를 극복해낸 전력입니다. 3번 머니블랙홀은 이번에 거리 내린 1200. 앞선 8번 이 블랙실드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전무한 가운데 입상한 자리 충분히 지켜내리라. 백동일 의원과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번 블랙실드는 직전에 출발 후 외측기 된 외선에서 2선 경합하고 무너졌는데 여기서는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기에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7번 성산 사이먼 늑발과 전구간 내측 기대 낙벽으로 데뷔전 망쳤지만 자 직전 경주 취소가 됐고 이 국악 자극판 승인 장구 착용하고 나옵니다. 훨씬 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진 모습 속에 이번에 7번 성산 사이먼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4번 이 파티 위너도 직전에 빠른 흐름에 홈이 밀렸다가 막판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늘어난 1200m 거리에서 한 발 더 쓸 수 있는 말로 이 4번 파티 위너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결국 부산 이경주는요. 자, 발 빠른 선행만 없는 곳도 선행 1승 기대치 높아요. 8번 블랙실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 속에 전기가 유리해졌고 직전에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죠. 바로 10번 마하 머제스틱. 자, 이번 경주도 뭐 KT는 외곽이지만 전기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그러한 전기 유리마가 되겠는데 여타의 마필들은 어떻게 응수할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10번 마하 머제스틱입니다. 이번 경주는 빠른 말 없는 이 말에게는 최적 편성을 개인적으로 저는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나갈 것이고 나가면 버틴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9번 강한 질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외측으로 사양하면서 충돌했고 출발이 늦어져 버리자 그냥 아예 잡고 초반 전개를 풀면서 후미권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외곽 전개까지 굉장히 전개가 꼬였는데 이번 경주는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앞선 선입권 전개를 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8번 수입이지란 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직전 경주 충돌하면서 완전히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빠른 말 없는 이번 경주만큼은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4번 토종 샘플한 말도 복병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이 말은 3번 연속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을 계속 실패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초반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갖춘 말이고 이번 경주 편성상 상대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전혀 뒤질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불량주로의 도움으로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선행 편성을 만나서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 높은 10번 마하버저의 스틱을 중심으로 선입 후에 뒷심발이 할 수 있는 9번 강한 질주, 8번 수입이즈, 여기에 4번 토종 챔프 복병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반박을 가하기에는 편성 자체가 너무 좀 단촐하게 퍼져 있네요. 10번 마하버저 스택이나 강한 질주의 선전, 선행까지를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행 가깝게 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마필의 선전과 앞서 말씀해 주신 복병권의 가치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안쪽 2번 트리플 보스란 마필이 직접 발주인의 요동 속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나왔음에도 주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했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에서 이 마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3번은 희망의 노래라는 전력입니다. 좀 변화 자체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경주를 통해서 꾸준하게 주폭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도 해요. 직전 1600m에서는 차분하게 외곽 선입에서 내측을 파고들면서의 주폭까지 이제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태경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무엇보다 이번 훈련하는 과정에서 상위 등급과의 병합 훈련의 성과도 여기가 좀 많았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선입권 가능한 3번 희망의 노래, 꾸준한 주폭 이번 경주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번 희망의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직 입사한 경험이 없는 말인데 직전 경주 3착을 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편성이 좀 약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경합을 해서 좀 무너질 경우에 추입해서 입상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력 입상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 입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땐 앞선 경합이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희망의 노래에 대해서는 두 위원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10번 마하머제스틱이 직전에 자력 입상의 상승세, 이번에 전개가 더욱더 유리해졌고 당연히 입상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내리라 봅니다. 10번 마하머제스틱은 저희 3인의 전문위원 모두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드렸고요. 여기 이번 트리플 보스가 이제 순간 스피드가 부족했고 직전에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흠이 쳐졌지만 막판에 상당히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단 말입니다. 이번에 자 게이트 안쪽 늘어난 1300m 거리 발주 잘 이루어질 겁니다. 막판 한 발 충분히 결정력을 발휘할 2번 트리플 보스가 되겠고요. 9번 강한 질주도 지난 5월 25일 경주는 외곽 끌리는 악벽 때문에 무너졌는데 직전에는 아예 초반에 참고 제어성 말머리 후미에서 막판 늦추입 구변을 마셨지만 자 이번에 10번 마하 머제스틱 제외하고는 앞선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직선에서 자 그야말로 치고받고 난타전 중에 역습이 가능한 9번 이제 강한 질주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네요. 결국 부산 3경주는요. 바로 전개도 유리하고 단거리 연투 기대치 높은 10번 마하 머제스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기복마와 자 이번에 직전 우승하고 승급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대접전 레이스입니다. 선행을 어떤 말이 받아내며 가장 유리한 전개가 어떤 말일지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이 어떤 말일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축마가 확실하게 서 있고 후착도 압축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 가능성이 꽤 높은 경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중심마는 4번 이연입니다.
승급전이지만 빠른 말 없는 선행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량주로까지 예측되기 때문에 최상의 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선행을 나설 것이고 나가면 한 바퀴 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불량주로를 만나서 앞선에서 강하게 버티기를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인데 바로 7번 랭킹톡과 8번 비카우프입니다. 사실 7번 랭킹톡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제가 최근 2번 연속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경주력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출발도 좀 안 좋았고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충분히 앞선 전개를 해낼 수 있고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또 8번 비카오프 같은 경우도 최근 컨디션이 분명히 상승세고 직전 경주는 늘어난 거리에 외곽 전개까지 꼬이면서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 앞선 전개라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위권에서는 다시 거리를 줄인 6번 평창호랑이와 최근에 회복된 모습 보이고 있는 이번 리얼리킨이 도전할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경주 저준주로의 선행 편성을 만난 4번 이연 이 말을 중심으로 되는 말만 압축해서 정확하게 적중을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네, 당일 주로도 일단 예상을 해주셨네요. 불량주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일단은 그 가벼운 주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선두력에 강점이 있는 승급마저 4번 이현이 다시금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말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도전권 늘 현등급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불량주로 컨디션에 유리한 마필들 전개 유리하고 승부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들 엄선 압축해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종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능력 상승세에 5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했습니다. 물론 승급하는 이 상승세 시네마도 눈길이 가는데요. 전반적으로 도전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찬 인기마 접전 경주인 부산 5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 추천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 속에서 의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중심 마필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이번 경주를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죠. 자, 경주의 우위 마필 7번마 백년대래가 출전을 합니다. 데뷔전 3위권, 추위권에서 강한 탄력을 보였었고 이내 적응력을 보이면서 최근 3연속 입상이 가능해졌죠. 자, 직전에 우승으로 승급을 했어야 하는데 레이팅 점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번 경주 우승하고 넘어가야죠. 전진국 기수를 다시 한번 기용을 시키면서 이번 경주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연속 승급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승급전의 의지를 갖추고 있는 백년대로 모든 조건에서 스피드 탄력까지 보강된 백년도의 선전을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 휘황이어 빠른 스피드 보여주고 있는 8번 플레이시미스, 게이트 조건 좋아서 선행 가능해진 4번 창공, 그리고 거세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6번마 벌마함성이 눈에 띄는 구도죠. 자, 이번 구도 3대의 전력들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도 3대의 마필을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구도죠. 잘라드릴 마필 분명하고 압축드릴 마필도 분명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엑스칼리나 한길, 나머지 미라클 영웅 등은 당일 마차 상태가 최고조가 아니라면 인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3두간의 전력 중에서 최선 압축, 웬만하면 한 방으로 자신 있는 승리 안겨드릴 오늘 5경주입니다. 네, 이 5경주에 빛나는 별 7번 백년대로 예측해 주셨고요. 최근에 3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죠. 레이팅이 35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까지 차는 레이팅이에요. 웬간하면 우승하고 4등급 승급해야죠. 의지까지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될 수 있어요. 백동일 의원은 7번 백년대로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죠. 여러 도의 마필 모두 추천드릴 수가 없죠. 압축만이 이 5경주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해법을 백동일 의원이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스 흐름에 전개 영향을 받는 그런 구도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아무래도 당일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말에게 관심이 갑니다. 일단 선행은 안쪽에 2번 라이징 어게인이 받을 듯하네요. 자, 직전에는 착지 불량으로 늑발했어요. 중위권 인코스 탔고 막판에 아주 불꽃 같은 종반 압도적인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당시 늑발하고도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이죠. 이 과거에 상습적인 내측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최근에 2연속 입상의 과정에서는 한결 주행도 안정화됐고요. 자, 이번에 승급 전에 늘어난 1300m 거리지만 이미 중거리 1600m까지 선행 1순 입상 전력이 있고요. 더군다나 3.5km 감량 혜택도 있죠. 2번 라이징 어게인이 되겠고요. 가장 주목하는 말은 9번 아무래도 좋은 해죠. 이 말이 작년 데뷔전 6월 달에 치룬 이후 이 종자골 인대염으로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고요. 12월 복귀 후 차츰 전력 상승세를 모색하다가 1월 달 경주부터 혀 보정근 승인 장구 착용 이후 상당히 재갈바지가 좋아진 가운데 최근에 5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출전 주기가 2주 만에 서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4등급 직전에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재기량을 충분히 발휘했고요. 당시에는 이 출발 후 추돌 여파를 이겨내고 아랑곳하지 않고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막판까지 근성 좋은 걸음을 보였죠.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이에요. 9번 좋은 애가 되겠고요. 8번 쾌속 볼트가 초반 순간 스피드는 부족하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좋은 추입형 마필로서 직전에도 이제 초반 출발 이후 추돌, 홈이 쳐졌지만 또한 이 말이 좀 3, 4코너에서 이제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고 몰에 민감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쳐내고 직전에도 막판에 압도적인 걸음으로 흐름 빠른 1200을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이 조이 블레이드라는 능력마에 이착을 했죠. 이번에도 이제 모래 얼마나 덜 맞고 전개를 펼치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모래 맞고도 좋은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8번 쾌속 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5번 반지의 장미가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직전에 막판에 이제 쾌속 볼트한테 역습을 허용하며 덜미를 잡혔죠. 하지만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하고요.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보장되어 있죠. 5번 반지의 장미까지.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최근 5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 전개도 매우 유리한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봅니다. 9번 좋은 애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또 이번 영주 MC께서 말씀해주셨던 마필들의 선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마 좋은애 그리고 이번 라이징 어게인 5번마 반지의 장미까지 조금 이제 2주 만에 출전이고 훈련이 약해져서 좋은 애 같은 경우엔 저 역시도 좀 높게 평가하지만 당일 마체 상태는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듯 싶고요. 한 마리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위권의 습성이긴 합니다만 주폭 자체의 여유는 상당한 전력이죠. 직전 경주 외선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흐름을 따라가면서의 모습도 조금 타이밍이 아쉬웠을 뿐 주폭의 여유는 충분했어요. 함께 뛰었던 상대들이고 계속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6번 최강 오피서의 역습. 이번 경주 흐름 자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에도 중위권 외곽 돌고 막판에 끝걸음 여력을 보였죠. 근데 당시에 이제 쾌속 볼트의 막판 불꽃 추입에는 다다르지 못했죠. 저도 계속해서 기대를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지만 일단 당일 가벼운 주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6번 최강 오피서가 2, 3선 가담하는 선입전을 펼쳐준다라면은 충분히 이변 세력으로서 그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그런 경주입니다. 따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경주 복병으로 판단하는 두 마리가 있는데 12번 신라의 달빵과 4번 그랜드 한우입니다. 우선 신라의 달빵 같은 경우에는 직전 굉장히 빠른 흐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추입이 자유로운 장점으로 이번 경주도 도전 가능하겠고 여기에 4번 그랜드 한우라는 말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번 연속 선행을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전형적인 도주성 말인데 불량줄의 선행이라면 비록 지구력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복병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11번 늘프렌 드래곤, 7번 나이트필입니다. 늘프렌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주력이 분명히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태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전 경우는 어느 정도 외곽 전개에도 뒷심발을 했고
이 말이 그동안 띄운 걸 보면 저준주로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말로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설 말들을 직선에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추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7번 나이트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 선행형 전개를 하던 말인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계속 적응시키고 있다가 직전 경주에는 그런데 출발조차도 좀 실패하면서 완전히 잡고 후미 전개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입 전개를 가능한 말인 만큼 이번 경주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두 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주로가 가볍다고 불량주로라고 추임마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헌데 자, 이번 경주는 선두 선입권이 강합니다. 앞선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물 늘 푸른 드래곤 가벼운 주로에서 막판에 끝걸음이 여러 번 보인 적은 있습니다만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한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역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자, 최근에 5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가장 끈끈한 보일 9번 좋은 애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3세 이상 제주마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제주도 경마장 주로도 많은 비로 인해서 좀 가볍게 형성이 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이 제주 6경주는요,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이고 당일 가벼운 주로 컨디션을 10분 활용할 이 전개 유리마에게 관심이 갑니다. 한동안 공백했던 말도 이번에 상태감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백동일 의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과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전개 자체는 좀 쉽게 풀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마필 자체에서 빠른 마필로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이 7번마 티로스라든가 외곽에 있는 10번마 사소치대가 될 텐데 7번마 티로스하고 사소치대가 가지고 객관적인 순발력에서는 사소치대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압박받지 않는 선행권을 나서고 선입권은 좀 두텁게 형성이 될 걸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구도에서 가장 유리한 주폭을 발휘할 수 있는 안쪽에 있는 1번마 황금의 신의 직전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으로 좀 최근 강했던 상대들 틈에서 기복도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경쟁력 자체는 가장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기도 하죠. 내측에서 차분하게 선입권을 따라가면서 중후미권 코너 이후에 직선에서 여력감 좋았었던 주폭. 물론 부중의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 경주에선 상대들이 강하지 않은 만큼 다시 한번 최적이어 한 발이 가능한 1번 황금의 신의 최근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도로 강조드립니다. 네, 정말 압도적인 한 발의 결정력을 갖춘 추임마 1번 황금의 신. 직전에 2달 만에 완벽하게 자력 입상의 상승세 이번에도 이어갈 듯합니다. 1번 황금의 신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10번 사소치대입니다. 순간 스피드가 좋아서 매 경주 거의 선행만큼은 놓치지 않는 말입니다. 선행 이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성적에 기복은 있지만 선행 쉽게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는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말입니다. 제주주로 역시 비로 인해서 주로가 매우 가벼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빠른 말 없는 편성에서 수월한 선행 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김대원 기수의 연속 기승에 부중 이점까지 있다면 강공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가장 빠른 선행가죠. 10번 사소치대 직전에 통안의 머리차 3착 다 와서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벼운 주로의 선행이라면 10번 사소치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주로의 이점은 무시 못한다 평가합니다. 10번마 사소치대가 7번마 티로스라든가 6번마 미래유전사는 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도 선행 강공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의 구도에서 나머지 마필들을 평가해 본다면 사실상 기대치를 가올 수 있는 마필이 많지는 않아요. 저 오히려 4,000점 이하 편성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3번마 혼디 모형과 8번마 남대문 13조의 마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혼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 자체가 무거운 부중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퍼지고 말았습니다만 상대 약한 이번의 구도에서는 주폭 자체는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8번만 남대문도 선입권에서의 세력 스피드 자체는 언제든지 한 발에 갖췄던 전력이 있죠. 오랜만에 굉장히 약한 상대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높아진 부중이라 할지라도 상대 약한 이번 구도에서 최선 강공 8번만 남대문도 반드시 체킹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기후와 주로 컨디션 때문에 좀 앞선에 나서는 마필에게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제주 6경주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단독 선행이죠. 10번 사수 치대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에 선행 나서 막판까지 버티는 듯 했지만 막판에 타마필 황금의 신에게 따이고 말았죠. 이번에 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뭐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있습니다. 자, 여기에 4번 보리달마가 있습니다. 과거 6천점 편성까지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최근의 경주가 1월 19일 경주, 당시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초반 전개 앞선에서 펼쳤습니다. 무너졌고. 자, 이번에 6월 10일 날 12조에서 15조 강영진 마방으로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인데 6월 21일 날 주행 심사 시 매우 건지한 면모를 보였고 상태감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물론 빠른 흐름에 앞선 가담하는 스피드도 있고 이 4번 이 보리달마를 강조해 드립니다. 저기 1번 황금의 신도 언제라도 막판에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 3번 혼디 모형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미 4천점 편성의 1110m 거리에서 입상 전력이 있고 직전에는 좀 아쉬운 전개. 이번에 인코스 최적 선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 제주 6경주는요. 자, 막판 한 발에 역습이 가능한 1번 황금의 신. 공백 이후 완벽하게 복수해 보일 4번 보리달마, 2도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뚜렷하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말, 또한 그야말로 부러질 수 없는 충만큼 마필은 서 있고 이 도전권 압축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편성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눈에 띄는 말이 한두 있죠. 1번 최강 블리시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한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이 1200거리 당시 하늘의 뜻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극복해내고 외선 인코스 최적 전개로 입상을 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훨씬 더 좋았죠. 이번에 1번 게이트 직전보다는 뭐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가 않은 구도 속에 늘어난 1400거리 적정거리 출전 코스 2점의 1번 최강 블릿은 중심권의 마필입니다. 여기에 외곽의 12번 크롬 매직이 직전에 출발 이후 추돌을 했고 초반 3선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쳤는데 직선에서 늦추입 아쉬운 3차기였죠. 4차기였죠. 당시 콜옵더 가드 투투에이스라는 선두권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막판까지 앞선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지만 역시 막판 걸음의 여력은 좋았고 늘어난 1,400m 거리에서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일 12번 크롬 매직입니다. 9번 소강대로도 이미 1,6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으로서 이번에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하겠고요. 11번 아일케도 이제는 늦추입 우려가 없어진 선입 적응 능력을 보이며 직전에 이 1,300을 입상을 했는데 이 늘어난 1,400m 역시 막판 한 발 날카로운 결정력이 있죠. 2번 천하감동도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지만 내린 거리에서는 2번 천하감동까지 도정 4정권에 있습니다. 결국 7경주는요. 중심권의 마필 1번 최강 블릿 당일 컨디션에 큰 하자가 없는 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 언급되겠지만 자 되는 마필 불안한 인기만 정확하게 솎아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부산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단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의 1,600m 뚝심형 마필에게 입상을 허락하는 거리죠. 앞선 약해 보입니다. 결국 막판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에게 영광이 돌아갈 텐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별정 B형으로 치러지고 있죠. 9마리 단촐한 구도로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어주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을 버텨내기 힘들어 보이고 누가 더 힘적인 모습에서 보여줄 거름 있을지 편성 자체를 잘 만난 또한 전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훈련 우의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 최선의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구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소개드릴 전력 중에서는 인코스 쪽에 자리 잡은 전력이죠. 1번은 영원축제라는 마필 자체가 발주 능력은 가장 좋아요.
강급 이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선행 자체는 나설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 자체는 1600거리를 버텨낸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당일 주로가 가볍다 하더라도 강하게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현재 전개도에선 선행 자체를 나선다 하더라도 좀 배제하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개드릴 전력 중에서는 게이트 축구는 좋은 전력이죠. 이범아 당찬 질주. 좀 더 선행에 근접하게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이범아 당찬 질주가 스피드를 스피드를 보여서 나설 가운데 4번마 로열 하트가 가볍게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외선이지만 중속과 주폭이 좋은 바깥쪽 9번마 레드형 명운도 차분하게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3두 붙어 나가고요. 종반 좀 더 뒤에 몰려 있지만 마지막 역습존 5번마 V맨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사정거리를 가져갈 수 있죠. 4두 간의 전력에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소개를 드렸던 마필 중에 강조를 드릴 마필은 단연 외곽에 있는 9번마 레드형 명운이란 전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피드 자체도 좋아서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한 전력입니다. 최근 1600거리 자체에서 열감을 보이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우선은 3월의 경주는 무리한 선두권으로 무너졌지만 이내 적응력을 보이면서 탄력을 보였던 전력이죠. 직전에 승급전 상대가 강했어요. 초반부터 추진 없이 흐름만 따라가면서 적응력을 체킹했고 레이스 흐름이 느린 이번의 경주에선 오히려 적인 거리인 1600거리 상대 약한 레드형 명운의 기본 주폭은 가장 가치 있게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선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2번마 당찬 질주가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여유감이 큰 전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선임력이 우수한 전력으로 올해 1월 4등급으로의 강급까지는 아쉬움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강급 이후 이내 3위와 2위로 다시금 회복세가 좋죠. 빠른 상대 없는 구도 속에서 빠른 상대들과의 경험이 풍부한 당찬 진출로선 다시 한번 최적 전개 가능한 이번 구도 놓칠 수 없는 전개 우위 마필 소개드리겠고요. 주폭이 좋은 전력이죠. 5번마 V맨도 이번 편성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뷔 초엔 끌릴 만큼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이에요. 각질 변경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최근엔 정말 힘을 쓰는 취권의 마필로 변화가 좋죠. 한동안 흐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힘이 차면서 여유감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 밀린 전개의 여유감 자체는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총할 수 있는 주폭을 가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4번마 로열 하트도 당일 마체 상태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강한 결정력이 아쉽지만 매경주 순위권에서 기본기를 보여준 전력으로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 할 수 없어도 선입권 꾸준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올해 2월 경주 이후에 건초염으로 휴양이 아쉽지만 직전 공백전 무리 없이 적응하는 상태를 확인시켜줬었고 강도 자체를 올리며 상태를 끌어올린 이번의 모습 자체는 확실하게 직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4번마 로열 하트의 선임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승급전 가볍게 적응을 마친 전력이죠. 레이스 흐름도 잘 만난 능력 우위 마필 외곽 9번마 레드형 명운을 필두로 해서 내측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는 2번마 당찬 질주 주폭 자체 여유가 좋은 만큼 마지막 역습을 가할 수 있는 5번마 V맨과 공백전 무리 없는 적응을 마치고 돌아온 4번마 로열 하트의 선임력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8경주입니다. 네, 그래서 9번 레드형 명운은 이번에 16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직전 1400m 승급전에서는 앞선이 워낙에 강하고 빠른 구도 속에 막판까지 두 마필을 이겨내지 못했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9번 레드형 명운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막판 한발 확실한 걸음이 있는 전력에게 높은 점수 주셨네요. 5번 V맨을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MC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5번 V맨이란 말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신 말인데 직전 경주 출발도 안 좋았고 전개도 꼬였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분명히 더 나은 경기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이번 당찬 질주의 앞선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동일 위원께서 서두에 언급해 주셨던 일본 영원축제 같은 경우에 저는 복병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행을 원래 워낙 선호하는 말이고 이번 경주 편성전 초반 스피드 가장 앞서고 1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불량주로 해서 충분히 선행 나설 수 있는 가능성 높고 나서면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3번 킹사이먼입니다. 12월에는 출발할 때 착지의 불량으로 좀 출발이 안 좋았는데도 어느 정도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는 CF 스타가 올라온 경주였는데 워낙 심한 경합으로 앞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상 불량주로 해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킹사이먼이 선두권을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태 확인이 먼저예요.
직전의 경주 자체의 인코스에서 최적 선행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경합을 받았다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최적 선행을 가고도 그렇게 무너진 이유. 직전의 경주 이후에 이마필 지금 16주 만에 출전입니다. 4개월 만에 출전하는데 직전 선행 가서도 무너졌다. 거리가 1600이다. 안쪽 일본의 영원축제가 선행을 갈 수도 있다. 모든 조건 자체에서 킹사이먼의 조건은 좋지 못해요. 만일 당일 상태가 최상의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3번 킹사이먼은 가치가 없다 평가합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는 좀 약해 보여요. 저도 뭐 3번 킹사이먼이 선행을 나선다 한들 주기도 늘어졌고 늘어난 거리 이 1600m 첫 도전인데 아무리 가벼운 주로라도 버튼웨이가 녹록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5번 V맨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직전 편성이 영희 시대 아메리칸 파워 강편성 구도의 앞선도 강한 구도 속에 막판에 가장 좋은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직전에도요.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했다라면 충분히 2위 마피를 그야말로 목전까지 혹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그 아쉬움이 있었죠. 1600m 적정거리입니다. 사토시 기수가 일본 돌아갔고 또한 추이마 달타는 다카시 기수가 5번 V맨에 새롭게 기승을 하는데 기승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 기수죠. 사토시와 다카시. 5번 V맨 이 적정거리 1600m 막판 폭발적인 한 발 기대치가 높아요. 9번 레드혁명은 직전에 빠른 흐름 잡아내지 못했지만 이번에 늘어난 거리 1600 앞선 약합니다. 9번 레드혁명은 당연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4번 로열하트도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이번에 도전 가능한 전력 2번 당찬질주도 선입견 최적 전개 결국 부산 8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적도 유리한 마필 앞선 약하기 때문에 9번 레드혁명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피날레 경주죠. 9경주 2등급 1800m 레이스. 자, 지난 6월 1일 경주의 리턴 매치입니다. 당시 나란히 1, 2, 3위를 했던 말 신라의 전설 삼정어게인 중앙대회가 있는데 자 이번에 외곽의 10번 삼정어게인은 직전에 병력 없이 공백 이후 출전 역시 제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여준 말이죠. 당시 이 신라의 전설이 이 선두 장악하고 나설 때 내선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탔고 막판 경합 중 한 발 부족 아쉽게 목차 2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외곽 나와도 전개를 풀어내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10번 삼정어게인 이번에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신라의 전설이 발주가 매우 보완이 되면서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임에도 적극적인 선행주도 레이스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4코너에서 급격하게 외측 사행해서 중앙대를 옆으로 밀치는 민폐를 끼쳤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이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죠. 부담 중량이 4.5kg나 대폭 늘어난 것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이번엔 코스 이점에 단독 선행을 받아주는 조건,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1번 신라의 전설 말씀드리고요. 2번 중앙대회가 1등급에서 2등급 강급 이후 최근에 연속된 착순권인데 직전에는 4코너에서 함께 출전하는 이 신라의 전설에게 심각하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추돌당해서 외측으로 삐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재착 근성발이 3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그런 악재 떨쳐내고 1번 신라의 전설 보내놓고 2선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자 강급 이후 네 번째 경주에서는 2번 이 중앙대회의 선전기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7번 블랙 사파이어가 있죠. 자 액톤 파크와 리럴 포크의 자마 오빠인 트리플 라인은 일요일 날 부산 광역시장대에 출전을 하죠. 여동생입니다. 7번 블랙 사파이어. 작년도 안말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 장거리도 검증된 말인데 작년도 경남 도지사업의 참패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이 절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자 훈련 시 과거 입상 시 컨디션까지 뚜렷이 회복한 모습 속에 7번 블랙 사파이어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9경주는요. 자 정상주기의 쾌조의 컨디션 능력상 한 수위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삼정 어게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일치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신라의 전설부터 삼정 어게인, 중앙대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의 전설이 부중이 높다 하더라도 직전 보여준 근성 자체라면 높아진 부중이라도 선행을 수월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인게이트 이점은 높게 평가해야 된다 평가를 했고요. 이 마필은 좀 여쭤보고 싶네요. 11번 정상코리아입니다. 외측으로 밀리긴 했지만 게이트 크게 구애받는 전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11번 게이트에서 동거리 자체를 입상했던 전력이고 장거리 자체에서 스피드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죠. 서서히 걸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임기현 기수, 감량 조건이고 상대들의 부중이 올라갔다라면 이 마필의 틈새 공략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경주 여건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 1400m 3착을 했는데 좀 실망했어요. 물론 우주스타나 오픈 더 스카이가 센 전력이긴 합니다만 막판까지 잡아내지 못했죠. 게이트 외곽 밀려났고 늘어난 거리인데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또한 갑작스레 이제 임기용 기수, 서울에서 원정훈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입마업 측면도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정상코리아는 이 경주에서 좀 배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는데 도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1번 신라의 전설을 개인적으로 가장 중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나서서 버티기 불량주로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0번 삼정 어게인도 역시나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복병으로 5번 산타글로리아를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최근에 입상은 못했지만 상태는 올라온 모습으로 좋은 경주로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는 출발도 실패했고 외곽 전개까지 했는데 이번 경주 충분히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은 9번 소울블레이드입니다. 직전 경주 외곽 전개를 했고 앞선이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경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전개만 풀린다면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9번 소울블레이드는 이 1800m보다는 1600m에 출전하면 어땠을까라는 평가입니다. 1800m는 아무래도 앞선 선두 선입권들이 유리하게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겠고 당일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되는데 9번 소울블레이드는 늦어도 너무 늦죠. 초반 전개도 맨날 처지고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한 9번 소울블레이드가 어부질이 입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적정거리 출전의 10번 삼정 어게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옛말에 고인물을 썩기 마련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정체된 생각은 원하는 결과를 결코 이뤄내지 못합니다. 월말 경마에서는요. 더더욱 각 경주별 인기마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소신 있는 분석과 공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해당 경주 복병 전력 말씀드린 부분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금요경마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리스크는 줄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